소설 파친코 다들 아시죠? 그 감동적인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짜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오늘은 창호라는 한 남성의 기억을 통해서 어쩌면 소설보다 더 생생하고 더 현실적인 제이동포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에서 깊이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그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은 바로 집 없는 삶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당시 제일 한국인들의 삶을 아주 단단히 올감했던 거대한 벽에 대한 이야기죠. 24살의 창호 씨가 마주했던 정말 냉혹한 현실이었어요.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그 어디에도 그의 공식적인 주소,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그가 짊어져야 했던 제일동포라는 운명이었죠. 70%. 이 숫자가 바로 차델의 대가였습니다. 이게 그냥 기분 나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창호 씨는 월급의 70%를 월세로 내면서 신혼생활을 시작해야만 했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제도가 한 개인의 삶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옥죄는지 이 숫자 하나가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창호 씨의 경험은 그냥 개인의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이 연표를 한번 보세요. 그의 고난이 사실은 수십 년간 이어진 권리를 찾기 위한 투쟁의 한가운데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80년대에 시작된 지문날인 거부 운동부터 2012년에 드디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참으로 길고 긴 싸움이었죠. 자, 이제 소설 파친코의 배경이 된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카이노인데요. 하지만 소설 속의 모습과 창호 씨가 기억하는 실제 이카이노의 모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이 화면이 그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 소설 속에서 희망의 땅으로 그려졌던 이카이노는요, 한자 뜻 그대로 풀이하면 돼지를 기르는 들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창호 씨가 기억하는 그곳은 말 그대로 돼지와 사람이 뒤섞여 살던 동네였어요. 그의 기억은 정말 생생해요. 할아버지가 연못가에서 키우던 돼지 2마리, 돼지우리 바로 옆에 살던 친구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이 돼지한테 고무새총을 쏘면서 놀던 모습까지. 소설 속의 어떤 낭만적인 공간과는 거리가 좀 있죠? 바로 이게 현실 속 이카리노의 풍경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창호 씨의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조금은 힘들었던 시기, 아주 개인적이고 또 감성적인 기억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기억의 중심에는 바로 된장국 한 그릇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식탁에서 아버지가 말없이 끓여주시던 바로 그 국이죠. 어린 시절 어머니 없이 몇 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에게 아버지가 만들어준 이 국은 유일한 식사였대요. 김이 나는 갈색 국물에 하얀 소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변변한 건더기 하나 없었지만 이 음식은 그에게 아주 복잡한 위안을 주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건 외로움의 맛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조용한 증거이기도 했겠죠. 창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박하고 쓸쓸한 한 그릇이었지만 어머니의 부재가 남긴 복잡한 공허함을 채워주었다고요. 연결과 기억이라는 주제는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그의 어머니와 그의 뿌리를 상징하는 아주 특별한 물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누비 이불입니다. 소설 파친코에도 등장해서 익숙하실 텐데요. 이 이불은 그냥 잠잘 때 덮는 이불이 아니죠. 따뜻함과 가족을 상징하는 아주 깊은 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불은 그야말로 창호 씨의 삶과 함께 했습니다. 1살 때 어머니에게 받아서 어머니가 곁에 없는 긴 시간 동안 그 이불 끝을 붙잡고 잠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그 습관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이불은 그에게 어머니이자 한국 그 자체와도 같은 존재였던 거죠. 자, 이렇게 어머니의 이불처럼 따뜻한 기억이 있다면 아주 차갑고 위험했던 현실의 기억도 있습니다. 이제 제일동포 청춘들의 거친 세계, 진짜 파친코와 야쿠자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시 커뮤니티에서 자조적으로 하던 말이라고 해요. 제일동포 집에는 TV 한 대랑 야쿠자 한 명은 꼭 있다. 좀 씁쓸한 농담이죠. 그만큼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제한적이었고 때로는 불법적인 일과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정말 대담하지 않나요? 당시 고등학생들은 소위 대박이 터지는 새 기계가 들어오는 날이면 파친코 가게를 장악하기 위해 거의 군사작전 같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1학년들이 새벽부터 줄 서서 라이터로 자리를 쫙 맡아두면 3학년 선배들이 느지막이 나타나서 유유히 게임을 즐기는 시기였죠. 하지만
학생들의 젊은 혈기는 결국 선을 넘고 맙니다. 장난으로 가게 문을 쾅쾅 두드리다가 그만 가게의 유리벽 전체를 박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정말 충격적인 결말입니다. 기다려라 이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졌던 한 남자가 잠시 후에 정말로 번쩍이는 일본도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향해 그대로 달려들었죠. 모두가 필사적으로 도망쳤습니다. 철없는 장난의 끝에서 마주한 것, 그건 그들의 세상에 늘 도사리고 있던 날카롭고 폭력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들, 차별의 기억,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거칠었던 청춘의 기억까지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정체성에 대한 끝나지 않는 질문이죠. 이보다 더 아픈 요약이 있을까요? 일본에서는 조센징이라는 멸시를 견뎌야 했고 어렵게 찾은 고국 한국에서는 반쪽짜리 일본인, 즉 반쪽발이라는 외면을 받았습니다. 양쪽 모두로부터 밀려나서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그의 현실이 바로 이 두 단어에 전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호 씨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두 세계의 경계에 서서 소속감을 찾기 위해 평생을 분투해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정체성이란 과연 무엇인지 아주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